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엄마도 잘한다 엄마자랑TV의 정쌤입니다. 오늘은 출산에 꼭 필요한 맨 처음에 준비, 출산 가방 싸는 거를 알아볼 텐데요. 병원용 출산 가방과 산후조리원 출산 가방을 나누어서 캐리어에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캐리어 하나에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출산 가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들에 따라 초산모, 경상모 혹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출산 가방을 다 싸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가방을 싸시기 전에는 꼭 먼저 해야 될 일, 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준비물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병원마다 달라요. 산후조리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원은 이게 필요하고 어느 병원은 이게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애기들 베네저고리, 모자, 속싸개, 겉싸개 다 챙겨오세요 라고 했는데 요새는 다 준비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가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의 준비물이 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방을 어떻게 싸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으시죠? 일단 가방을 여세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물을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일단 아기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늘 항상 짐을 쌀 땐 아기 짐을 먼저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연습하는 셈 치고 우리 아가야를 위한 준비물을 먼저 챙겨봐요. 병원마다 다른데요. 물티슈를 챙겨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티슈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도 필요하지만 엄마도 필요합니다. 수건. 수건은 병원에서는 필요해요. 병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필요하고요.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챙겨주세요. 수건은 세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엄마의 샤워나 아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유 수유를 하러 갈 때도 전 꼭 들고 가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수건을 꼭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3장에서 5장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에게 필요한 베네저고리라든지 속싸개, 겉싸개, 모자, 신생아 양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챙겨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필요가 없다면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엄마들이 많이 챙기시는 게 디데이 달력이더라고요. 우리가 모자 동시를 하는 경우에는 꼭 애기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그때 꼭 디데이 달력과 함께 찍으면 훨씬 이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오늘 며칠인지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출산 전에 이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준비물을 한번 챙겨볼까요? 저희가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절개를 할지는 아직 몰라요. 아기는 낳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모유수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필요한 준비물, 산모 패드 챙겨주세요. 산모 패드 저희가 쓰는 생리대랑 달라요. 정말 넓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까지 다 가려지는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산모 패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보통 병원의 매점이나 이런 곳에 판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리대도 사이즈별로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조리원을 갈 수 있잖아요. 집에 오시는 경우에도 오로의 양이 처음엔 많다가 나중에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너무 큰 걸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엔 팬티형으로 된 생리대를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팬티형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사이즈별로 생리대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씻어야겠죠. 세안도구,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립밤 꼭 챙겨주세요. 생각보다 병원은 어마어마하게 건조해요. 여름에도 건조한데 겨울엔 훨씬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정말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립밤을 꼭 챙겨서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입술이 갈라지고 이러면 여기 피나고 막 해서 되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꼭 립밤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챙기실 게 병원복을 입지만 병원복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유를 하실 분들은 수유 나시나 수유 브라 아니면 인부 내복이 있다면 꼭 챙겨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모유 수유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부 내복을 강추드립니다. 근데 엄마들마다 달라요. 수유 나시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유 브라가 그냥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복이나 조리원복 안에 아무것도 안 입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으로 바람이 쑥 이렇게 슝슝슝슝슝슝 들어가서 정말 추워요. 그리고 바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산후풍도 조심해야 되고 바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바람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합니다. 속옷도 한 3, 4장 정도 챙겨주세요. 어차피 조리원에 가면 매일 세탁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 그래도 한 3, 4장 정도는 있으시면 좋아요. 아기를 낳았다라고 해서 바로 임신 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임신 전에 입었던 속옷 말고요. 인부 팬티라든지 이런 걸 챙겨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국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팬티 라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훨씬 더 배 위에까지 올라오는 인부 팬티를 추천드려요.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있죠? 양말 챙기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수면 양말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수면 양말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엄마의 기본적인 체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수면 양말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기를 낳고 나면 땀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으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땀이 차고 그리고 미끄러지고 너무 더워서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말 신었는데 정말 발등에 땀띠가 났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11월 달에 출산했거든요. 그 추운데 산모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난방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발등에 땀띠가 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양말보다는 목이 길게 올라오는 반양말 안 됩니다. 목이 길게 올라오는 양말을 준비해서 가져가 주세요. 양말을 신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 손목, 발목, 무릎 이런 관절 부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발목 양말은 패션용입니다. 엄마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발목 긴 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용보다는 아빠용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발이 엄청나게 많이 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용이 좋고 혹시나 아빠용을 했는데도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가위로 양말 윗부분이라든지 양말 발등 윗부분이라든지 발목 부분을 가위로 조금 커트해서 신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슬리퍼 꼭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뭐 플랫 슈즈나 아니면 운동화 이런 걸 신고 가는데 이게 신고 벗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 꼭 챙겨주세요. 슬리퍼 평소보다 많이 큰 걸로 준비해주세요. 막달에 신었던 슬리퍼도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전 크록스 이런 거 가져갔는데 발이 안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려요. 아빠용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빠가 집에서 신랑분이 신으시던 슬리퍼 챙겨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엄마한테 필요한 각티슈라든지 각종 물품들 챙겨주시는 거 좋아요. 각티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부터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출산 전부터 먹었던 영양제들이 있죠. 뭐 오메가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철분제, 비타민, 비타민 D 이렇게 있는데 챙겨가세요. 그리고 출산 후에 의외로 철분제가 필요하신 엄마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꼭 철분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용 텀블러 있잖아요. 개인용 텀블러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용 텀블러, 개인컵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텀블러와 함께 구부러지는 빨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워진 거 말고 이렇게 끝에가 딱 구부러진 거. 왜냐면 생각보다 일어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구부러진 빨대까지 꼭 같이 챙겨주세요. 다음 모유수에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유축기 안 챙겨가셔도 돼요. 일단 유축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출산 가방에 안 넣어 가셔도 되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나 조리원 상황을 보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축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유축기를 대여해 주는 곳은 많고 방마다 구비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깔때기는 개인용으로 준비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는 언니 아니면 동생에게 유축기를 먼저 빌려놨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 놓으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축기랑 병원, 조리원 유축기랑 깔때기가 호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병원이랑 집이랑 다르면 깔때기를 이중으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깔때기가 호환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보통 병원 매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조리원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미리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사면 얘를
제대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병원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서 소독까지 마친 상태로 가져가시면 엄마들이 훨씬 편하세요. 2부에 나머지 준비물로 찾아올게요. 조금만 이따 만나요. 아이와 함께 엄마도 잘한다 엄마자랑TV의 정쌤이었습니다.